뭐 들 수도 있지. 집에서 들면 되잖아. 아. 자, 하이 헬로우 안녕. 올리오티야. 곤니치와. 네, 나 알고 있는 거 이렇게밖에 없어요. 몇 개 국어요? 하이 헬로우 안녕 곤니치와 올리오티야. 5개 국어. 그지? 근데 하이로는 시끄러. 자, 하나 더 추가해줘 그냥. 중국어로는 안녕이 뭐야? 니하오. 아, 어? 안 해 그러면 나. 니하오. 하이 헬로 안녕 니하오 곤니치와 올리오티야. 벌써 봐봐. 그다음 또 그 프랑스어는 봉주르가 그 인사말이야? 아, 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녕하세요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맞나? 아침 인사입니다. 오케이 봉주르. 자, 그 오늘은 우리가 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앞에 좀 장난을 쳤죠. 그 오늘 이제 2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차례인데 확률을 공부하기 전에 당연히 경우의 수가 매우 중요하게 이제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이 확률의 메인 계산법이거든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총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요게 한 80%, 얘네가 한 10% 정도쯤 차지하는데 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얘가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비율은 대충 그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거지 뭐 꼭 10%, 10%뭐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살짝만 그래서 복습하고 확률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의 뜻이 뭐였죠? 경우의 수의 정의. 어떤 사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시행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구분하는 발생할 수 있는 구분 가능한 결과의 수, 그것을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들이 쫙 나타나겠죠. 그 행동들 중에서 구분 가능한 그런 결과들을 다 하나하나 생게 경우의 수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마치 개수라는 느낌보다는 가지수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이 되죠. 종류의 느낌으로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과일 가게 갔어. 뭐 수박이 3개가 있고 뭐 바나나가 4개가 있고 누구요? 사과가 2개가 있고 뭐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과일은 전체 아까 몇 개라고 했나? 기억도 안 나네. 아 네가 띠링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잖아. 그래서 과일은 이제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과일의 종류로서 이야기할 때는 뭐 3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같은 결과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은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서로 구분되는 것들만 서로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것 자체가 가지수, 즉 종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우의 수의 관점이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다가 공을 하얀색 공을 2개, 그다음 검은색 공을 5개를 집어넣었어. 공 전체 몇 개야? 7개가 있죠. 자 공의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 같다고 하고 색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딱 꺼냈어요. 그럼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가지가 되겠죠. 왜냐면은 흰색은 흰색끼리 구분이 안 되고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은 2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칙상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한 이 얘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좀 이따 확률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모순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경우의 수를 정의를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합의 법칙이라든지 고배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죠. 합의 법칙이 뭐였어요? 뭐 언제 우리가 더하기를 쓰나? 이것 또는 이거도 괜찮고 저거도 괜찮고 하면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면은 그때 합을 쓴다고 했었죠. 곱을 쓰는 상황은 어때요? 연속 이게 이렇고 저렇고 계속 이게 연달아 발생해야 돼. 연이어져 있어야 이게 곱하기 연산을 쓴다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길찾기 같은 문제들도 했었고요. 옷 입히는 문제들도 했었죠. 예를 들어 상의가 3개, 하의가 4개가 있어요. 내가 옷을 골라 입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2가지야. 이거 7가지라 얘기하면 내가 바로 경찰서 신고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 7가지라고 한다는 것은
위에 옷을 입거나 밑에 옷을 입거나 라고 하겠다는 거니까 뭔가 하나는 안 입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 둘은 당연히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어야 되니까 이거를 연달아 곱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코트까지. 코트를 이제 만약에 내가 두 벌을 갖고 있어. 코트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코트를 입는 경우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면 코트가 두 벌이 있으니까 상의 입는 거 3개, 하의 입는 거 4개 해서 얘네들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곱한다고 했죠? 자, 거기에다 우리는 연달아 코트까지 뭐 입을지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 얘네들이랑 어떻게 해요? 곱할 거야. 야, 여기서 이제 더하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 했었어. 그 여러분들 흔히 하는 버버리맨 있죠, 버버리맨. 버버리맨들이 코트만 입고 돌아다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를 더해버린다면 상의 하의를 입거나 코트만 입거나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둬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원피스로 좀 바꿔봐. 코트가 아니라 원피스야. 원피스는 상의 하의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거나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것이다. 그럼 곱할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상의 하의 입고 난 다음에 원피스를 뒤집어 쓰겠다는 거야. 그럼 뭐 이상하잖아, 그렇지? 물론 그렇게 입을 수도 있지만 옷 입는데 자유는 이제 존중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피스로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더하는 상황과 곱하는 상황을 구분했었던 기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서 더할지 곱할지를 결정할 때 뭘 봐야 된다라고 했었지? 얘네가 이러거나 저러거나인 건지 아니면 이렇고 저렇고인 건지. 근데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은 의식하지 말아라. 이 동시에라는 말은 자꾸 시간적인 동시성을 생각하게 되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생각하실 거면 무슨 단어를 쓰라고 했어요? 연달아라는 말을 쓰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면은 그때는 곱하고 이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떼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정리가 다 되시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활용 부분들은 뭐 얘기하면은 좀 더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자르고 이제 확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총 3가지 확률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수학적 확률. 이름부터가 그냥 뭔가 메인인 것 같죠? 네,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하학적 확률 혹은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그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야구 보시는 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구. 야구의 타율이라는 거 있죠? 타율이라는 것이 통계적 확률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선수가 타석에 선다는 것은 이제 배트를 휘두르는 도시예요. 타석에 서서 배트를 휘둘렀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겠어요? 그쵸? 사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돼. 왜? 이 투수의 컨디션도 필요하고요. 이 타자의 컨디션도 필요하고요. 이 타자가 지금 뭐 여기 근육통이 있는지 없는지, 뭐 배가 슬슬 아픈지 아닌지, 아니면 뭐 좀 똥에 매린지 안 마린지, 아니면 오늘 아침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다 적용되는 거. 그리고 뭐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 그다음 그날의 햇빛의 강도, 구름의 개수, 뭐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고려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일을 예상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확률이라는 것을, 이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합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이 선수가 1000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300번 안타를 쳤다 이거야. 그럼 1000분의 300의 골로 이 선수는 안타를 쳐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왠지 그럴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 확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수학적으로 부적합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그나마 뭔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가장 그나마 근사적인 좀 유사한 확률값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 1000번의 타석에서 늘 항상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전부 다 적용된 그러한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경험적인 그러한 통계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아주 완벽하게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놈이 한번 10번 중에 3번 정도쯤은 안타를 쳤으니까 한 그 정도의 비율로 안타를 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다음 기하학적 확률. 이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다트예요. 여러분이 다트에다가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뭔가 당첨을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넓이가 좀 이렇게 작은 곳과 넓이가 넓은 곳 중에서 당연히 어디에 이 바늘이 꽂힐 확률이 더 높겠어? 바늘이 그 넓이가 더 넓은 곳에 바늘이 꽂힐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거는 당연히 그 넓이에 성비례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말이지. 뭐 물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선생님 제가 가운데를 보고서 딱 던지니까 가운데 주변에 들어갈 확률과 저 가에 들어갈 확률은 이거 원칙적으로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일단 모든 곳에 균일하게 꽂힐 거라는 전제 하에서 다트를 던진다면 그럼 그때는 그냥 넓이들 간의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확률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 그려놓고 4분 원 딱 해놓고 여기가 당첨이야. 자 우리가 다트 딱 던졌을 때 당첨될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4분의 5 그런 느낌으로 말이야. 이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3가지의 확률 중에서 2개의 확률은 지금 공부를 끝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에만 집중하면 돼? 수학적 확률에만 집중하면 돼. 왜? 64문자. 그거 더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학적 확률에만 집중할 건데 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그 뜻이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일단 너네가 먼저 눈으로 읽어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게 아마 문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게 인터넷이 안 되지. 됐다. 민준아, 그거 내가 지금 만들어줄게. 네? 만들어줄게. 프린트해서 줄게. 지금 마침 딱 됐다. 어때요? 여러분들 읽어봤어요? 일단 탭에서 먼저 보여줘. 인쇄 되면 보여줘. 이해가 되시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슬래시 그어가면서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같은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조작 없이 그냥 인의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나 6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 6 부분을 딱 해놓고서 이렇게 던지는 이딴 거 말고 이 야비한 짓거리 말고 그냥 진짜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서 그냥 냅다 집어 던지는 거. 아무런 변수도 허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조작 이런 것들 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진짜 랜덤하게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일단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 자, 상대도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전체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 중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들의 개수. 그게 뭐야? 그게 상대도수였잖아. 우리 그 상대도수라는 거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었어요? 그쵸? 전체 중에 부분, 전체 자료의 개수 중에 부분의 자료의 개수. 이게 상대도수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만 번 던졌어.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있었겠죠.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도 있었고 3, 4, 5, 6이 나오는 횟수들도 있었을 거야. 그러한 눈들이 나오는 그 횟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무엇분의 무엇, 무엇분의 무엇, 전체 중에 부분, 전체 중에 부분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본 거지. 그럼 얘네들은 거의 상당히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운 결과들로 나올 거예요. 근데 100만 번 던졌을 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1억 번 던지면 어때요? 무슨 뭐 1,000조 번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 횟수로 인해서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값에 더욱더 가까워지겠죠. 그 특정한 값 여러분들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떤 값이겠어요?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얼마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어? 이 상대도수가 6분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6번 던져봐요. 그럼 그 중에서 꼭 1의 눈이 한 번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12번 던지면 반드시 2번 나와요? 이렇게 적은 숫자에서는 뭔가 좀 오차가 클 수가 있지만 뭐 600번 던지면 1의 눈이 거의 100번 근처에서 나오겠죠. 6만 번, 거의 10,000번 근처에서 나오겠죠. 지금 9,987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6만 분의 9,987 하면 거의 6분의 1에 상당히 근사해지는데 근데 6번 던졌을 때는 1의 눈이 3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뭐 그럼 2분의 1이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때는 오차가 매우 큰데 횟수를 점점 늘려나가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숫자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숫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에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가까워지는, 그 수렴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기보다는 조금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이런 것들을 살짝 섞어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적혀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확률의 기본적인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것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수학적 확률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금 읽어보십시오. 네. 3시까지. 3시까지요? 지금 봐. 네, 아니 3시까지 안 돼요. 아 진짜 3시까지 2시간? 아니 2시간? 아니 2시간은 안 돼. 그러면 2시간 할래 3시간? 3시 아 그래? 선생님이 먼저 딴게 되셨어요. 뭐가 됐었어야 됐는데 약간 계약하는 사람. 계약하는 사람 약간 그 딜러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약간 그 나 그런 거 좀 영업사원 같은 거 했으면 좀 잘했을 것 같기는 해. 그 물건 파는 사람 뭐 다단계 이런 거 말고 뭔가 자동차 집 뭐 이런 거 사람들 꼬시는 거 잘 보고 사장님이 자동차가 말이에요. 와 이거 제가 한번 타봤는데 끝내주더란 말입니다. 이게 참 사장님 한번 타보시면 느낌 오실 거예요. 한번 같이 타보실래요? 하면서 사장님 운전 잘하신다. 어떻게 이 차가 딱 맞네. 하면서 이제 딱 능구렁이 마냥 딱 했다가 이제 홀려 사람을.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오늘 딱 결정하시면 300만 원까지 DC해 주실 수 있는데 오늘 안 하시면 제가 그 300만 원 보장 못 해드립니다. 가실 거예요? 가실 거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저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려요. 하면서 이제 잘 가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냥 가. 다음 날에 딱 연락이 와. 혹시 오늘 300만 원 됩니까? 아니요 사장님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고 사장님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해주세요. 250만 원까지 제가 신경 써드릴 수 있는데 이거 원래 안 되는데 사장님 그럼 일단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좀 눈치 봐가면서 300만 원까지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면 딱 300만 원 해가지고 바로 계약. 괜찮지 않아요? 뭔가 한편의 그 딜러 영화 본 것 같잖아. 그렇죠. 이게 그 우리 아버지의 유전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장사를 하셨었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도매업 장사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이런 거 좀 약간 익숙한 것 같아. 자, 오케이 어쨌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확률이 중요하지. 자, 좀 읽어봤더니 내용 뭐 느낌이 좀 오시나요?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 일단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고 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할 때 늘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어딜까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말이야 갑자기 이 가르치는 것에 조금 이제 질려가지고 갑자기 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이 지금 만으로 32살인데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32살이라 찍히더라고요. 만으로 32살인데 지금 축구 선수 하겠다고 나대면 이거 뭐 알아봐 주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이게 또 말을 잘하잖아. 아까 또 딜러 영화 한 편 보셨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그 단장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뒤를 보는 거야. 제가 단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공을 받아도 그냥 냈다 차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지. 아유 안 그래? 아니, 골이거나 아니거나 이거 아닌 다른 상황이 있어요? 골을 넣거나 골을 못 넣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겠지, 그치? 그럼 두 가지 상황 중에서 골을 넣는 상황은 한 가지니까 내가 골을 넣을 확률은 2분의 1이네. 나 맘만 먹으면 골 넣을 확률 2분의 1이 아주 그냥 세계적인 축구 스타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냅다 걷어차면 그냥 뭐 골 아니면 노골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2분의 1 확률로 골을 넣으면 나한테 패스 당일에 10번만 해주면 돼. 그럼 내가 한 평균적으로 한 5골 정도쯤은 넣어줄 수 있어. 야 축구에서 5골 정도쯤 매 경기마다 넣으면 뭐 이 선수는 그냥 뭐 스포트라이트 막 제대로 받는 그런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나를 영입 안 한다고? 할만하잖아. 그쵸? 좀 묘하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내 지금 이 말에 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골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근데 골을 넣는 것이 그 중에 한 가지니까 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따져도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에다가 골을 넣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니까 내가 골을 넣을 확률은 2분의 1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단장이 조금 이제 약간 반응이 시원찮아서 에이 나 갑자기 축구하기가 싫어졌어 하고서 이제 저기 미국으로 넘어가. MLB로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근데 투수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힘들 것 같아가지고 타자가 좀 되고 싶어서 또 단장 찾아갑니다. 어이 헬로 마이 네임 이스 황상호 하면서 이제 내 소개를 시작하죠. 내가 말이야 아주 지구상 최대의 야구 스타 선수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타자로서 말이야 그냥 한 손으로 껄렁껄렁대면서 그냥 배트를 잡고 아무리 잘 던지는 세계 최고의 투수가 나한테 공을 던졌을 때 내가 그냥 공을 갖다가 막 눈 감고도 살짝 휘두르면 홈런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아닌 경우가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어? 홈런이다? 홈런이 아니다. 다른 경우 있나요? 홈런이다? 홈런이 아니다. 어때? 다른 경우 있어? 있어 없어? 네, 그건 없지. 일단 없지 경우가. 홈런이다? 홈런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나는 그 중에 홈런을 치는 확률은 홈런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홈런인 한 가지. 그러니까 2분의 1이거든. 야 그냥 눈 감고 배트 휘둘러도 2분의 1의 확률로 담장 밖을 넘겨버리는데 그럼 나는 이 지구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진작에 갔겠지, 그치?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눈 감고 배트 휘두르면 한 번이라도 맞추겠습니까? 아마 거의 못 맞출 거예요. 그럼 왜? 아니 여기에서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 즉 내가 홈런을 치거나 안 치거나 둘 중에 홈런을 치거나 한 가지 해서 2분의 1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왜 잘못됐느냐 이거야. 얘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건가? 뭔가 지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지. 이 말이 이 2분의 1이라는 이 확률이 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한 건데 이게 왜 잘못됐을지를 한번 이 위에는 세 줄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사건 A가 일어난 확률 이 세 줄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 주장에 반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고민 시작. 잠깐 이 지점 잘게요. 자, 내 말이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난 확률이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 첫 번째 줄을 보십시오.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그때만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상황만 말이죠. 자, 아까 축구 선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공을 뻥 차면은 골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서 2분의 1이라고 확률을 계산했었죠. 이게 왜 잘못된 거야?
골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럼 이거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래. 이걸 딱 지목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라고 했는데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홈런을 치거나 안 치거나 둘 중에 하나 치거나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홈런을 친다 안 친다라는 것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 그 가능성이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비슷한 상황으로서 이런 예시들도 들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 속에 공을 하얀색 2개, 검은색 5개를 집어넣을게요. 아까 나왔었던 상황이다. 내가 잘 기억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내가 공을 하나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잖아.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경우의 수 다시 공부해야 돼. 자, 하얀색 공 2개, 검은색 공 5개. 내가 공 하나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그 중에 하얀색 공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1가지. 그럼 하얀색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 하얀색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거 잘못됐어? 잘 됐어? 잘못됐어. 왜 잘못됐어? 가능성이. 하얀색 공이 나타날 가능성과 검은색 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2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뭐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뭔데? 써먹을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어? 없잖아. 뭐 주사위 같은 건 써먹을 수 있겠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랑 2, 3, 4, 5, 6 어떤 것이든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다 동일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가지 중에 1가지 하니까 6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 뽑는 이 경우에서는 2개, 5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2분의 1 뭐 이런 얘기들도 하지 못하는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우려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 뽑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서는 각각의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 그 가능성을 갖도록 세팅해 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같도록 세팅만 잘 해줄 수 있다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서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무슨 조작을 하겠다는 것이냐? 특별히 상황을 바꾸는 조작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오직 스티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흰색 공에다가 1번 스티커, 2번 스티커를 붙여요. 그냥 검은색 공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흰색은 흰색들끼리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나 스티커 붙였잖아. 1번 스티커, 2번 스티커 붙였지. 검은색 공은 5개가 서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1, 2, 3, 4, 5번 스티커 다 붙였잖아. 자, 그러면 1, 2 하얀색 공과 1, 2, 3, 4, 5 이 검은색 공, 이 전체 7개의 공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같아요. 좋아요. 1이랑 1, 2, 3, 4, 5 이 7개의 공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는 모두 같아졌어요. 내가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다른 걸로 취급해버렸으니까. 그치? 그 상태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 중에? 7가지 중에 흰 공 몇 가지? 두 가지 해서 7분의 2라고 계산을 할 수 있죠. 검은색 공이 나오는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검은색 공 나오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해서 7분의 5로 계산할 수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는 그 행위는 뽑았을 때 그것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니까 이러한 정도의 조작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구분이 안 되더라도 구분이 되게끔만 내가 어떤 조치들을 취해준다면 확률의 계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확률 값에는 뭔가 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수학적 확률로서 계산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만들어줄 수는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응, 오케이, 좋아요. 그게 우리가 이 개념 1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게 뭐다? 모든 경우들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를 다 같도록 세팅해주면 된다. 그 작업이 결국 무슨 작업이다? 서로 같은 것들을 서로 구분 가능하게 바꿔주는 작업이다. 그래서 스티커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하얀색 콩끼리 서로 구분이 안 되지만 하얀색 콩들끼리 서로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스티커 붙여주는 작업을 해준다. 검은색 콩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각기 구분되게끔 만들어 준다면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2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됐네. 그리고 그 7가지가 모두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다 같네. 오케이, 그럼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는 상황이겠다가 되는 것이죠. 됐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확률의 성질을 봅시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P라고 하면 이때 이 P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존재한다. 당연하죠. 전체 경우의 수보다 부분의 경우의 수는 언제나 같거나 작을 테니까.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되고요. 일단 당연히 그 경우의 수는 0보다는 클 테니 크거나 같을 테니까 0 이상이기도 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 끄덕끄덕.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0이다. 역시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개념 2.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 자, 한번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시험에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넘어갑시다. 오. 아니 당연히 1에서 그거 빼면 되잖아. 그치?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체 1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 그걸 빼주면 그럼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개념 3 확률의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네, 가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답 다 끝나고 가세요. 저도 다 했는데. 가세요. 마치 좀 뭐랑 비슷해요? 쭉 읽어보니까.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합을 쓰는 상황과 곱을 쓰는 상황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1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6분의 그냥 계산을 한 번에 다 해버리시면 6분의 4라고 하실 거죠. 주사위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1, 2, 4, 6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 6분의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3.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더한다. 그렇죠? 경우의 수에서 했었던 얘기랑 거의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곱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내가 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오고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를 2번 합니다. 제발 1이 나오기.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요. 6분의 1의 확률로 1의 눈이 탁 등장을 했어. 휴, 다행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들어가는 거야. 제발 앞면이 나오길. 이건 또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치? 자, 그러면 6분의 1도 발생하고 2분의 1마저도 발생해야 돼. 그러면 6분의 1의 확률보다 2분의 1의 확률이 또 더 기도를 통해서 발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확률은 더 작아지는 것가 정상이야? 아니면 더 커지는 게 정상이야? 더 작아지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아지느냐? 6분의 1의 확률로 그것이 발생할 거라고 이제 기대라고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의 확률로도 그것이 발생하기를 기도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는 얘네 둘을 어떻게 연산하면 좋을까요? 곱하는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곱하는 것은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는 욕심쟁이일 때. 그 다음에 합하는 상황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야, 다 괜찮아? 이렇게 관대한 상황일 때 내가 그냥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 아주 관대해 그러면 확률끼리 서로 더하는 그런 상황 약간 그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근데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그것도 바라고 별의별 걸 다 바래 다 욕심이야 그러면 그때마다 확률값은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그 확률값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곱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을 해서 확률값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80, 10 정도쯤이라고 했죠. 이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확률 값들끼리의 연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 최종 확률을 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거의 막 반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것이 그냥 사실상 네 가지 종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확률끼리의 연산을 통해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얘네들은 거의 뭐 서브, 사이드 메뉴 같은 느낌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개념 폭포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7분에서 7분의 4.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요? 7분의 7분의 2. 그럼 파란 공 또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6. 7분의 6.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처음 뽑았을 때 파란색 공이 나오고 다시 집어넣고 두 번째 꺼냈을 때 하얀색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 자, 그럼 이거는 이러거나 말거나 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욕심 있는 상황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욕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파란색 공이 나오는 확률이 아까 얼마였어? 7분의 4였지. 하얀색 공이 나오는 확률은 7분의 2였지. 얘네 두 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뉘앙스에 따라서 답이 휙휙 바뀌어요. 지금은 파란색 공 또는 노란색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7분의 4에다가 7분의 1을 더해서 7분의 6이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문제를 살짝 바꾼 게 파란색 공도 나오고 두 번째로는 노란색 공도 나오는 내가 두 번 뽑을 건데 처음엔 파란색 공, 두 번째는 노란색 공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둘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에 따라서 이 연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그 연산이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네, 그럼 넘어갈게요. 개념 4 볼게요.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자, 연속하여 뽑는 경우가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그 주머니 속에서 공 뽑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왔어요. 이걸 의식하고서 한번 내가 그 문제를 내봤었던 건데 너네는 이미 이걸 배우지 않고도 답을 이야기하더라고. 7분의 4랑 7분의 1을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래요. 연속해서 뽑는 확률은 이것도 저것도 둘 다 바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확률과 저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속해서 뽑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비뽑기라는 상황이라 생각해 볼게요. 자, 통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제비가 있습니다. 자, 10개 제비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만 당첨 제비야. 이렇게 3개만 당첨 제비야. 자, 그래서 이때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두 사람이 제비를 연달아 뽑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제비를 연달아 뽑는데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얼마인지가 궁금해. 한번 각자 계산해봐. 시작. 이거 의식하지 말고 한번 각자 계산을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책은 보지 말고 한번 개인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봐봐. 전체 10개입니다. 인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열 개 제비가 있고 당첨 제비는 3개입니다. 두 사람이 연달아 제비를 뽑을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야 될까요? 확률끼리의 연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통계적 확률로 들어가야 될까요? 기하적 확률로 들어가야 될까요? 확률끼리의 연산으로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당첨자비를 뽑는 확률이 얼만데? 10 10이라고? 아니 10 15? 10분에서 10분의 3. 아 당첨자를 뽑는 확률은 10분의 3이죠. 네, 여기까지가 힌트.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인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마이쮸를 다 먹을 때까지. 내가 받은 거라서 줄 수가 없어. 내가 한 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응? 이게 뭐야? 무화과 맛이고요. 이상한 맛이. 이상한 맛이요? 무슨 뭐가 씹히는데? 빨리 고민해. 돌멩이 뭐 약간 두초코처럼 뭐 안에 뭐 알갱이가 있어. 일본 맛이죠. 그래? 자갈의 맛 해결했어? 네. 그래?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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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번 해볼까? 같이? 네 자, 누구부터 한번 읽을까? 자, 답 얼마? 15분의 1 15분의 1. 저 아직 뭐야, 왜? 아니 처음에 있는 게 아니고 윤. 저 조금 아직? 저 15분의 1이요. 15분의 1. 저도 15분의 1. 15분의 1. 그럼 두 명에게 시간을 좀만 더 드리자. 선생님 맞추면 뭐가 있나요? 맞추면 바로 칼퇴. 진짜요? 그럼 한 번만 더 고민 저도 그래, 내가 이거 가벼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야. 분명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이 쉽게 나왔다면 의심하십시오.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녹화되고 있어요. 난 다 증거를 남기고 있어 지금. 맞추면 칼퇴야. 근데 여러분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 멈출게요.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답이 나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 답 나왔다. 다시. 그래? 불러봐봐. 15분의 1 저도 15분에 또 다른 사람. 길권? 그냥 말하면 돼요? 어. 저도 15분의 1이요. 저도 15분의 칼퇴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예? 내가 바랐었던 형태 답은 두 가지예요. 이것 또는 저것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됐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내가 아까 문제를 어떻게 냈어요?
이 제비국에서 제비를 뽑는데 두 사람이 연달아 뽑을 거다. 두 사람이 모두 당첨이 되는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죠. 나 이거 문제 불충분하게 냈습니다. 조건을 충분하게 안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딱 듣자마자 응? 쌤, 뭐 좀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당첨될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10분의 3.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사람이 또 제비를 뽑아요. 당첨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9분의 9분의 2.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근데 있잖아요.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와, 나 당첨이다 하고 다시 넣은 상태로 두 번째 사람이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이 뽑은 확률 10분의 3. 두 번째 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10분의 3. 따라서 답은 100분의 9.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근데 그 당첨제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넣어요 안 넣어요?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거나 아니면 답을 15분의 1 또는 100분의 9입니다 라고 둘을 이야기하셨다면 바로 그냥 나는 칼퇴 그냥 지금 이 순간 보냈을 거예요. 그게 이 개념 4에 나온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 이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복원시켰다 이거. 복원시킨 채로 추출했다 해서 복원 추출.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는 누가 복원 추출에 해당해요? 1번 아니요 여기에서 1번과 2번 중에서 2번 2번이죠. 그렇죠? 네. 요게 이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는 계속 이 당첨 확률이 10분의 3으로 고정되어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복원시키지 않는다 이거야. 비가 아닐 비자. 비복원 추출. 복원시키지 않고 추출한다. 그땐 첫 번째 당첨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3이겠지만 두 번째 당첨 확률은 그것을 고려해서 9분의 2로 바뀝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요. 앞사람이 당첨제비를 뽑았다라는 전제하에 뒷사람이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은 9분의 2로 변했죠. 그래서 그때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붙은 확률은 9분의 2다. 다만 이때는 앞사람이 뽑아도 뒷사람이 뽑는 확률은 변하지 않았죠. 이때 이 사람이 뽑는 조건부 확률은 10분의 3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당첨 확률이 10분의 3으로 고정되는 이 상황과 고정되지 않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때는 독립, 이때는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이 나중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랑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기 전에 만약에 깨달아서 먼저 얘기했다면 바로 이것 마치면 수업이 끝나니까 귀가를 시켜드렸을 텐데 다들 요 15분의 1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얘기하지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네 하면서 다들 의심을 해봤을 텐데 모두가 다 15분의 1을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죠.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없나요? 네. 이 밖에 여러 가지 확률들을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하실 거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 실전에서 부딪혀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번 할당량도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100문제를 가벼운 문제로 100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 연습들을 하면서 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네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가 뭐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가면 안 됐었어 여러분들은. 확률끼리의 계산을 통해서. 세 번째는 그래 내가 다 할게 통계적 확률. 네 번째는 기하학적 확률.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기하적 확률은 각각 무엇을 예시로 떠올려라? 얘 통계적 확률은 야구, 기하적 확률은 다트. 됐죠? 이렇게 딱 매뉴얼이 잡혀 있어야 돼요. 확률을 구하려면 이 넷 중에 하나다.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것이냐, 확률들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확률들끼리의 연산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통계적 확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할 것이냐, 기하학적 확률. 우리가 그거는 뭐 전체 경우의 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가지고 전체 넓이 중에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정리 다 됐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연속 끝. 끝. 어